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주법을 샅샅이 한번 살펴볼 시간이 됐습니다. 단순히 지난번 강의는 골격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나 우리가 검토하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그 다음에 상가 계약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자, 본 자료는 서촌에서 장사하기 카페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못했거든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알마스터 대표 교수이자 서촌에서 장사하기 부운영자 알마스터 신영균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 자, 이건 뭐냐? 목적이 있습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강행 규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법이 위반하는 것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또 자, 아리까리하다, 잘 모르겠다, 법 해석에 그러면 무조건 누구 편으로 본다? 약자 편. 약자가 누구죠? 1번 건물주, 2번 임차인. 임차인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에 아무나 보호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딱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부분은 환산보증금이 4억 서울입니다. 자, 수도권 가밀 권역,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수도 가밀 억제 권역에 인천 광역시 포함해서 3억입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 가밀 억제 권역이 무엇이냐? 자, 인천 포함됐죠? 의정부, 구리, 남양주시 일부입니다. 일부. 자, 하남시, 고양시, 수원, 성남, 부천, 광명, 의왕, 군포, 시흥. 자, 반월 특수지원 지역입니다. 반월 공단이겠죠? 자, 광역시는 얼마예요? 2억 4천만원. 기타는 얼마예요? 1억 8천만원.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환산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습니다. 자, 상가 보증금이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세와 곱하기 100 하면은 임차 보증금 환산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걸 가지고 상올백이라고 읽네요. 앞쪽 머리 글자만 뺀 거죠. 자, 상가 보증금에 더하기 월세 월 100. 월100. 머리 뒤로 싹 넘기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갑은 강남구 역삼동에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에 2년간 임차 계약을 했어요. 자, 여기서 고민할 건 없어요. 여기 2년간 요거 함정이에요. 함정.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예요? 5천만원. 월세가 얼마요? 160만원. 곱하기 얼마? 100. 자, 그러면 160만원에 곱하기 100 하면 1억 6천이죠? 자, 5천만원 플러스 1억 6천이면 얼마예요? 2억 1천만원이다. 자, 서울이니까 4억 이하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역삼동 이사장님은 상가 보호법상 적용 대상입니다. 자, 이게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불행히도 상가 임대차법의 적용이 그동안 많이 안 됐다가 이번에 5년간 요 부분만 포함이 됐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범위가 두 번째 적용 범위입니다. 그럼 누구를 보호하느냐? 알았어. 상가 보증금이 환산 보증금보다 4억 미만이면 서울은 다 포함된다, 적용된다, 보호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상가금은 상가 임차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가 임차인이냐? 그럼 뭐 장사하면 다 임차인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또 기존 채권의 횟수가 목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받을 게 있어. 건물주한테 받을 게 있어. 근데 조만간
예, 경매대가 생겼어. 어떻게? 소액 보증금 4천만 원 정도 해가 만들어서 들어가 볼까? 조금이라도 회수해야 되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거용 건물에 내가 가게를 하고 있어. 어떻게 될 것이냐? 건물의 일부만 하고 있어. 근데 임대차 건물이 미등기야, 건축 중이야, 등등.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상가 건물의 임차인. 첫 번째, 종교단체이거나 친목모임, 자선단체, 사무실은 인정 안 합니다. 전혀 인정 안 합니다. 보증금 2천만원? 네, 인정 안 해요. 전세 2천만원? 인정 안 해요. 자, 기존 채권에서의 목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갑이 을에게 7천만원 채권이 있어요. 을이 누구예요? 건물주예요. 4천만원의 계약서를 썼어. 야, 네가 임대차 내가 사는 거 써.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마치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자, 실제 소액 임차인으로 장사하고 있잖아요. 보호 받을 수 있는가요?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사실상 채권 해소가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채권 해소 목적으로 상가대표는 적용이 없다. 판례에 인정된 겁니다. 자, 요런 케이스가 있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자, 이번에는 상가 건물이 아니고 주거용 건물이에요. 건축물 대장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는 고민하지 말고 사실상의 용도예요. 사실상의 용도. 자, 공부상의 주거용은 상관없어. 그래도 내가 장사하고 있어. 사업자 등록증 내고 있어. 확정일자 받았어. 건물의 등기 여부도 신경 안 써. 그런데 상가용 건물인지 판단 시점은 계약 체결 시예요. 계약 체결 시. 자, 임대 기간 중에 비주거를 상가로 했다가 주거로 개조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이번엔 뭘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건물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근데 요만큼만 내가 이걸 전체를 다 얻었어. 전체를 다 얻었는데 요만큼만 장사를 해. 과연 이게 보호되겠느냐? 상가입주 적용 대상이 되겠느냐? 안 됩니다. 왜냐면 주택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반이다. 반반이다. 딱 반반이다는 뭐 애매하지만 적어도 50% 이상이어야 돼요. 단일 건물일 경우 50% 이상일 경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거꾸로 주택도 마찬가지겠죠? 상가 건물에 주택이 들어갔어요. 단일 건물입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로 50% 이상이면 주거용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자, 사실상도 상관없고 공부상 뭐 어떻게든지 상관없어요. 자, 건물이 등기부터 상관없어요. 자, 계약 체결 시에 상가용 건물인지 판단할 거예요. 계약 체결 시에. 자, 건물이 일부예요. 주택 주거용 건물 일부면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것이고 이때는 상가 임대차 보호 못 받는 거죠. 상가 건물 일부이면 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겠다. 이런 얘기. 다방입니다. 케이스죠. 자, 내실이 있어요. 자, 내실이 있어요. 홀이 있어요. 자, 어느 게 더 클까요? 홀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것이다. 또 하나 있네요. 홀이 27평, 방어 부엌이 15평.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이 주된 목적이 더 넓은가? 요걸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대차 건물이 미등기였어. 자, 그래도 확정일자 받고 사업자 동조하고 입주하고 요거 중요해요. 이거까지는 다 해. 다 하는데 여기까지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경우예요. 정당 권리자가 계약을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참 애매해요. 보세요. 이 가끔 건축 허가 신청서, 그러니까 건물 짓다가
건물 짓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팔아버려. 아직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는데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때 매도자, 매수자 간에 어떻게 하느냐? 특약사항이 그대로예요. 건축 허가 신청, 쉽게 말하면 허가 신청권자, 설계권자, 건축주 변경을 하는 거예요. 건축주 변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주가 A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팔았어. B로 팔았어. 그럼 A와 계약한 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B로 고쳐야 되겠죠? 빨리 B로 고쳐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잔금 치렀다고,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잔금 치렀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이 케이스는 실제 있었던 케이스인데 건축주 변경을 해서 매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건축주가 또 융자를 또 왕창 썼어요. 새로운 건축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웃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 특히 신축 건물의 중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상가는 신규 업종. 종전에 옷가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식당으로 바꿔. 이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요때 사고가 난다. 자, 이게 왜 사고가 나느냐? 궁금하시죠? 예. 요거는 다음번에 차근차근 하여튼 상가 거래에 있어서 모든 문제점을 다 짚어볼 거예요. 하나하나. 예.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 복 받았어. 소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복 받았어. 하나하나 짚어 드릴 겁니다. 자, 상가 거래만 17년, 중개업만 토탈 시작한 지가 한 27년 됐나? 26년 됐나?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부분은 이제 첫 하고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설계 소유자, 보통 건축주라고 그래요. 건축주라고 해요. 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전차인을 알아볼 거예요. 전차인. 전전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전세. 전전세. 전전세에 보통 임대인이 있겠죠? 임대인.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겠죠? 임차인. 또 그 다음에 전차인이라고 있어요. 전차인. 바로 지금 전차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실제 케이스입니다. 동대문 의류 쇼핑몰이 있어요. 근데 건물이 딱 이렇게 있으면 아주 그냥 쪼각쪼각 나 있어요. 아주 쪼각쪼각. 한 평 반짜리, 두 평 반짜리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 분양주들이에요. 소유권자들이에요. 지분 분양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겠어요. 그래서 상가 운영위원회 이런데 전문 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양 소유자의 이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상가 운영위와 임대차계 계약을 맺은 전차인은 이 사람은 전차인이에요. 이거는 임차인이 되겠죠? 그래도 적용이 가능하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점유 보조자 얘기네요. 점유 보조자가 누구죠? 점유 보조자는 이런 거예요. 자, 케이스. 대학생이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왜? 벤처 사무실을 쓰려고. 그래서 미성년자 대학생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요.